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시험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풀다 보면은 많이 맞출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에는 답이 몇 번? 1번 답이 2번이죠. 그죠? 2번. 보기 1번에 보면은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의 지역에서 밑줄을 긋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요게 원칙이죠. 그죠? 원칙. 2번으로 갑니다. 등록 전환 밑줄을 그으세요. 대상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멀리 떨어져. 이거는 예외죠. 그죠? 예외. 그 지번부에게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수모부터 뭐다? 부번. 부번이 아니고 뭐다?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뭐다? 본번. 이래 됐죠.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에요. 3번에 가면은 축척 변경을 밑줄을 그었어요. 시행제한의 필지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밑줄 긋죠? 네, 그러면 3번의 축척 변경 옆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그죠? 개편.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요리로 간다. 거기에 축척 변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든 지번 변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든 행정구역의 개편이 들어가든 답은 같은 겁니다. 그죠? 고려됐어요.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막대기 표시 연결돼 막대기 표시는 밑줄을 그으세요. 의려고 잃는다. 되죠? 5번에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사무소 등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분할의 건축물은 직권으로 주는 것이고 그냥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의 건축물은 직권으로 준다. 신청으로 준다. 신청. 고려만 딱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겠어요. 문제 2번에는 답이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4번에 볼 때, 자, 1번으로 갑니다. 지번이 13에 1, 13에 2, 15 동그라미 치보세요. 16, 15에 17번에 하나에 합병을 했을 때 15번이 합병 후의 지번이다. 오더와이드 오. 우리가 거기서 이걸 문자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합병은 본번 중 무슨 지번이다? 선순위. 그래서 그 본번에서 가장 앞번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2번으로 갑시다.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여러 필지. 경우에는 그 지번부에게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오더와이드 오. 세 번째,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자르세요. 동리 오더와이드 오. 이걸 엄면 동리하면 오덱스다 X. 동리입니다. 동리.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번 변경을 줄 것을. 지번 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XX.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요리해 보세요. 자, 요렇게 돼 있거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번 중 선순위 지번입니다. 여기에 블록 단위예요. 블록 단위. 그 다음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요렇게 되었거든. 요렇게 되었거든. 자, 다른 각도로 세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걸 법대로 해볼게요. 법대로.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요게 법이거든. 이게 법이거든. 법인데, 지금까지 시험해 보니까 이걸 시험해 놓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
전부 다 요거를 갖고 내더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갖고. 그럼 이걸 법대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에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요게 원칙. 그 종전지번 중, 여기 잘못됐네요. 그죠? 종전지번 중 뭐로 부여한다? 본번. 쉽게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지. 그럼 지번도 새로 줘야 돼요. 지번을 새로 준다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옛날 번호 중에서 뭐만 쓴다? 본번만 쓴다. 본번만. 됐죠? 네. 그러면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해 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한 거라, 부족한. 그래서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하나만 딱 가지고 가세요.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기존의 토지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어요. 지번을 새로 주는 겁니다.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때는 부번은 사용 안 합니다. 뭐만 쓴다? 본번. 종전지번 중 뭐로만 쓴다? 본번. 시험에 놓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법에 뭐가 붙냐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시험에는 항상 이거를 갖고 시험에 냈었어요. 이거를 갖고 놓은 적은 없어.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답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칠판을 봅니다. 요거 무슨 변경입니까? 지번 변경.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의 경우서 토지 소유자 합병이 주거 사무실 등에 주거습니다. 건축물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은 합병의 지분으로 동그라미 쳐서 신청. 할 때는 우선으로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렇게 푸세요. 통과. 3번은 이제 쉬운 거니까 몇 번? 답은 2번이죠. 1번에는 수림지가 틀렸지. 우리나라에 수림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3번에는 운동장이 틀렸지. 운동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4번에는 온천이 틀렸지. 온천이라는 지목은 없지. 5번에는 섭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3년에 한 번 내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자, 죽었습니다. 정비 공장 안에 이래 놓죠. 자, 설치된 급유 소리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다, 공장용지다, 공장. 공부를 따를 때 이렇게 하세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단위를 대한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도로에서 제외한다, 제외. 그럼 아파트 안의 통로는 됩니다, 돼. 공장 안의 통로는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답은 3번이죠. 4번에 지하에서 석유류를 줄 거예요, 석유류. 용출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거든. 시험에 낼 때 출제위원이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 이래 내면은 시험 문제 틀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뭐냐 할 때 이게 나오죠. 이 중에 한 개만 딱 쓰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때 우리가 이거잖아. 시장군수 구청장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이죠. 토지 소유권 보존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은 할 수 뭐다? 있다. 이러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만. 근데 요래만, 요거 있죠. 요렇게가 군수 이래 써버리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은 시골 사람은 군수라는 걸 알아요. 도시 사람은 군수를 몰라요. 오케이? 우리는 구청장은 알지만 군수라는 건 익숙이 안 돼 있대. 이게 이래 다 써주면 틀릴 사람 없습니다.
한 개만 쓰는 거라. 요즘 그게 추세더라고, 추세. 그러니까 여기도 한 글자만 딱 쓰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아,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 이게 딱 나오면, 아, 이거는 바로 광천지구나. 이렇게 놓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옆에다가 석유류 위에다가 온수, 약수 썼어요. 아, 그렇게 써놔야지. 그러면 나중에, 아, 이거 한 개만 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밑으로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가 농수로죠, 농수로. 지목은 뭐다? 국어. 통과. 5번으로 갑시다. 5번에는 몇 번? 1번이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틀릴 리 없습니다. 317에 2,5냐, 2,5,1이냐. 됐죠? 그러니까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는 5다, 5,1이다, 5,1. 5,1은 5보다 큽니다. 그럼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몇이 돼야 된다? 3.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에는 몇 번? 자, 6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이죠. 6번은 문제를 풀 때,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무역 이럴 때 경계결정입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줄 것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 지상 경계를, 자, 적었습니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어드와이더, 두 번째 갑니다. 법원에 적었습니다. 확정 판결.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어드와이더 3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밑줄을 꺼세요.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어드와이더 4번입니다. 두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줄 거세요. 끝에 시작. 있다. 5번에 공공사업 줄 거세요. 그럼 끝에 아니 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우리 너무 쉬운 거잖아요. 건축물이 있다면 이렇게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느냐,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되는 예외 4가지가 있는 거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묶으세요. 2번, 3번, 4번, 5번을 묶으세요. 그 법에서 이렇게 썼어요. 4개. 이럽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4개.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면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로 시험은 1번을 갖고 많이 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매매할 때 청량을 하면 이렇게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한다. 그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공공사업할 때만 된다 이 말. 통과?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자, 기억으로 갑니다. 지력도의 축척이 죽었습니다. 600분의 1. 죽었습니다. 경계점 자배등업부.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죽었습니다. 제곱미터이야 한자리 5조.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니은. 지력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력소구로서 그곳의 지력 공부를 연구해 보자며 관할, 자, 죽었습니다. 시도리사 대도시장 성인 받은 경우 이외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덱스다. 여기서 이외를 못 찾아내면 막 틀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없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함정에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반출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런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이랍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런 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리사, 대도시시장의 성인을 덕하면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자, 문제를 풀 때 보세요. 정답입니다. 지적공부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을 덕하면 반출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그럼 성인 이외에 이러면은 여기도 반출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외에도 반출할 수 뭐다? 있지. 그런 걸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외를 못 찾으면은 막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밑으로 긋습니다.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대방 하천국 유지 공원 철도의 수도학교인 채용률 합병할 토리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죽었습니다. 60일 이내 오더와이더 오. 출제위원이 만약에 시험에 낼 때 이 디귿이 법 조문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대로. 그럼 그대로 안 쓰면 공동주택에서 잘라버립니다. 뒤에 거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등의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다 생략을 합니다. 이해했죠? 네.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걸 다 쓸 수도 있어요. 다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출제를 낸다면 이 지문에는 짝수 지목밖에 없습니다. 옆에다 썼어요. 짝수 이래서 짝수. 홀수 지목은 있다 없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짝수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만에 하나를 위해서는 짝수밖에 없습니다. 홀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자, 홀수는 11개입니다. 11개. 전, 답, 대 이거 홀수잖아요. 우리 과선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의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걸 홀수잖아요. 주소용지 쪽이 홀수잖아요. 오케이? 그거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통과. 작년에는 이걸 시험에 답으로 만들었거든. 61월 90일 내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분할 측량을 할 때는 분할마다 필지를 면적을 측정한다. 분할만 줄 거세요.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분할은 측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뒤에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통과. 5번으로 갑시다.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며 밑으로 긋습니다. 지력소관청, 밑으로 긋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동그라미를 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여기서 자 이렇게 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90%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부동산 종합공부를 써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낼 때는 90%인데 내는 거는 3개 중에 1개를 냅니다. 첫 번째는 등록사항이지.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3.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4.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여기서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마지막 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기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 5번은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는 열람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정입니다. 정정.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먼저 봅니다. 열람 발급이거든. 그럼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열람 발급이라면은 지적 공부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종합 공부. 글자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지적 공부 종이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럼 만약에 답을 해라면은 해당 지적 소관청이지.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정보니까 이걸 전산화해 난 거다, 이 말은. 오케이? 그럼 이거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특별자치시장이 돼. 작년에 이게 기출문제 답이었거든. 요걸 시도리사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특별자치시장이다, 이 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도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두 개의 차이가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100%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 등장을 해야 하네요. 해.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거라 여기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별자치시장이 안 들어가.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이 되면 정정. 정정은 이제 이렇게 풀죠. 토지 소유자,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키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애.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한다 이러면 O입니다. 여기서 읍면 동장이 들어가면 O X다 X. 읍면 동장이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거는 열람 발급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정은 쉽게 팔자 정정은 수정하는 거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장부를 수정할 권한은 있다 없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대장 있죠. 전산화됐기 때문에 대장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있다. 그러다 갑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왜 틀렸느냐? 읍면 동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적소관청에서는 누구에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뭐다 한다. 그럼 옛날에 시험에 잡으세요.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틀리게 하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통지한다. OX다 X.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왜 요청이고 여기는 신청이냐? 그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개인과 관공서는 뭐라고 쓴다? 신청. 그럼 관공서와 관공서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뭐 촉탁이면 촉탁, 부탁한다, 요청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지. 똑같은 신청인데 그러니까 표현을 저렇게 쓴다. 이해했죠? 네. 자, 그럼 답은 3번입니다. 8번으로 가입시다. 8번에는 토지대장이죠. 자, OX라고 했어요. 기억에 소유권의 지분은 OX다 X. 공시지가는 뭐다? O.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는 뭐다? X. 옆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틀렸죠? 토지이동 사유는 뭐다? O. 부호보도는 뭐다? X. 부호보도는 어디에 들어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됐죠? 7번에는 답이 4, 8번에는 답이 2. 됐죠? 네. 자, 9번으로 갑시다. 9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1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잘 읽어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와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외 OX다 X. 소유권이 되면 소유권. 네.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공시지가는 오더와이더 O. 이 디귿의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뭐다? O. 그 옆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니까 시험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 O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떼봐야 됩니다. 혹시 이게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인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거 확인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기일수는 OX다 X. 부동산 가격 있죠? 옆에다가 공시지가, 주택가격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10번으로 가입시다. 10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답은 5번. 자, 보세요. 1번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밑줄을 그으세요. 둘째 줄 끝에 복구하여야 한다 줄 것에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직권. 2번으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 연명부. 자, 줄 거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 연명부. 옆에다 그냥 대장이라고 썼어요. 대장. 옆으로 갑니다. 등록 내용을 서류 등에 하여 지적복구 자료 줄 것입니다. 조사서. 서라는 게 글이다, 그림이다, 글. 그다음 세 번째, 복구 자료들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 자료 조사의 면적의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복구 청약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새로 다 청량해가 다시 다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지적복구 자료 조사되면 조사면적의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그 면적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럼 그걸 그대로 등록한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복구 청량과 복구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때 지력소관청은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으로 자 죽었습니다. 경계 면적을 조정 한 칸 밑에다가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랬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시면은 공부를 할 때 요래 공부를 하세요. 우리가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잖아요.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찾아가야 돼.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그래서 공부가 수월해. 그럼 답은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다. 이 말.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면적 경계 청량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는 거는 이해관계는 있다.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뭐다? 없다. 그럴 때 이제 이해관계인의 뭐라 합니다? 동의서, 무슨서, 성난.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뭐를 받아서 해야 된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직권으로 한다? 동의받아서 한다? 동의. 고려다 해두면 됩니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갑시다. 11번은 너무 쉽네요. 그죠?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도 너무 많이 다루어본 문제거든.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그러면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세요. 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OX다. X. 요거 알았다 몰랐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축척 변경이 있어요. 축척 변경. 그러면 축척 변경하기 전이 있고 축척 변경한 후가 있어. 그럼 다시 할게요. 축척 변경은 청량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그 면적의 정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다 이 말. 그럴 때는 옛날 면적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옛날 거 등록한다, 새 거 등록한다, 새로운 거. 그럼 뭐의 면적이다? 후의 면적. 이거는 축척 변경에서 나오는 말이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등록 전환을 공부를 하거죠. 그럼 등록 전환은 이거잖아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줄 수 있다. 있지. 그럴 때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고 면적이 100이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01로 나오더라. 110으로 나오더라. 이 단순 비교하세요. 이는 1의 차이가 있고 10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적다. 이게 오차 행범위 이내다. 이 말. 차이가 크다. 오차 행범위면 뭐다? 초과. 이 오차 행범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근데 그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걸 계산하는 공식이고 법에는 1회밖에 안 나와요. 이내, 초과. 1회밖에 안 나와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100하고 101이죠. 100을 문자로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100을. 여기 무슨 말입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위로 치면 무슨 면적입니까? 전의 면적이잖아요. 맞다? 맞지. 그럼 이걸 100일 있죠? 이걸 등록 전환 될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위로 치면 뭐의 면적이다? 후의 면적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축척 변경에서는 전의 면적, 후의 면적 이렇게 용어를 쓰고 등록 전환에서는 자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요래 쓴다 이 말. 됐죠? 그럴 때는 이제 위하고 밑에하고는 해결 방법이 틀려요. 그러면 위에 요 밑에는 있잖아요. 답은 이겁니다. 오차 행범위 이내이든 오차 행범위를 초과했던 새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여러분들 세면적을 등록한다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 토지가 아무리 모르더라 하더라도 1950년도에 토지가 등록됐다고 칩시다. 그럼 50년도에 등록할 때 청량을 다 해가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20년도 7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니까 50년 전의 청량 기술하고 현재의 청량 기술하고 기술력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지금 했던 걸 갖고 등록을 해야지. 이치적으로 맞다 안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그런데 말장난에 안 속아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답은 이겁니다. 법에는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등록자는 될 면적을 등록자는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오차임금을 초과했을 때라는 말은 이 면적을 등록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어요.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초과는 뭐라 하냐면 정답입니다. 오차임금이 초과는 법에 없습니다. 없어도 이거를 등록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할 때 오차임금이 이내이든 오차임금이 초과이든 세 면적을 등록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건 이리로 갔다면은 옛날 임야대랑을 이제 창고로 가야지 갈 때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이거를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그대로 갑니다. 창고에. 그런데 오차임금을 초과했을 때는 면적의 증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요거 이해되겠죠? 네. 요거 고치는 걸 직권으로 고치느냐, 신청으로 고치느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답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5번을 먼저 보세요. 5번에 등록 전에 일단은 면적을 정할 때 임야되면 등록돼야지 허용범위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는 임야정의 면적, 임야의 지력소관청이, 자,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그래가 밑에다가 쓰세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X.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신청으로 바로 잡는다.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직권. 그것만 딱 구별하면 됩니다. 감 잡았습니까? 네. 자, 13번으로 갑시다. 13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틀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뭐라, 이거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나와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독을 할 때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달라질 수 있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달라질 수 있냐? 이 지금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이런 절차가 가면 이거는 지목 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이렇게 가면 이거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답은 이겁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 기타 이래 나오거든. 앞에 무슨 자가 벌써 떴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러면 꺾었잖아요. 시작. 등록 전환.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오케이. 네. 아니. 다시 알려 드릴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르세요. 그걸 써준다니까.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그걸 안 써주면 옆에다가 줄 것이에요. 산지관리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을 썼죠. 자, 여기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되거든. 산지관리법, 국토의 교역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들어본 적이 있다? 있지. 그럴 때 산지관리법에만 줄을 딱 그으세요. 그냥 답 바로 합시다. 산지죠. 산이다, 산아이다, 사. 그럼 산지가 딱 놓으면 등록전환이다. 임야대장에서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뜨면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법을 공부할 때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 이러면 우리가 배우는 법은 지적법이에요. 그럼 법을 안 씁니다. 당연히 지적법이니까. 그러나 지적법을 공부하면서 외부의 법을 가져오거든. 뭐 도시개발법을 가져왔다, 농어촌 정비법을 가져왔다, 건축법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건축법에 의해 농지관리법에 의해 이 법을 써줘야 돼요. 그걸 안 써주면 안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은 무조건 등장을 한다, 안 한다?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산지관리법이 등장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그럼 앞에 산지관리법이 딱 뜨면 시작. 등록전환. 됐죠? 네. 그렇게 딱 푸세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 아는 거 나왔네요. 그죠? 아는 거.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자, 1번에 15일 줄 것이에요.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이번에 둘째 줄을 먼저 줄 거 봅시다. 납부고지 수령 통계는 첫째 줄에 30일이다, 20일이다, 20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첫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4번은 지문에 띄웁니다. 그런데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읽어보면 기록소관청은 청산금을 집어서 행방불명만 줄 거 보세요. 그럼 셋째 줄에 공탁할 수 있다. 공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상식으로 풀리는 거죠. 그죠? 자, 5번으로 갑니다.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지력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자, 죽었습니다. 확정 공고 1에 죽었습니다. 토지의 이동. 자, 뭐가 있었을 때 확정 공고.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준공을 했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지, 정리.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출생을 했죠. 그럼 출생 신고라는 걸 해야지. 맞다, 맞다. 맞지. 혼인을 했지. 그럼 혼인 신고라는 걸 해야지. 되죠? 그러면 지적 정리를 했다는 말은 장부를 수정했다는 말. 자, 다시 할게요. 이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답다. 있지. 그러면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면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럼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이게 신규 등록. 처음으로 등록했지. 그럼 지목이 뭐다? 전. 여기에 집 지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지목이 전에서 뭐로 달라진다? 대. 그럼 지목이 달라지는 게 지목 변경이지. 맞죠? 대. 그럼 지목 변경의 상위 개념이 시작 토지 이동이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요 고치는 게 무슨 정리입니까? 지력 정리다. 이 말이에요. 지력 정리.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공사의 준공이 먼저 온다. 지적 공부 정리가 먼저 온다. 공사가 준공. 그러면 축척 변경도 있잖아요. 보세요. 확정 공고. 이제 전부 다 끝났지? 그러면 이제 장부를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적에서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할 때는 주로 안 해도 변하는 겁니다. 앞단계가 항상 키입니다. 뒷단계가 키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말하면 축척 변경에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 OX다 X, 확정 공고를 했을 때 O다 O. 그 두 개 줄 중에 한 개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작년에는 도시개발 사업 일어나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공사가 시작 준공. 전부 다 앞이 키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네. 됐어. 통과. 됐어. 자, 그러면 15번입니다. 틀린 건 너무 쉬운 거니까 몇 번? 5번이죠. 7일이다, 5일이다, 5일. 5일. 자, 16번으로 갑니다. 16번에는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자, 1번으로 갑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의 명칭에 대한 지적 공부에 대한 토지에서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오더와이더 오. 자, 두 번째 갑니다. 행정구역의 개편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시도리사의 성인 OX다 X. 여러분들 시도리사 성인사항은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그럼 틀린 겁니다. 지번은 있잖아요. 지력소관청이 부여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개발사업 착수 변경 시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기서 한 개만 조심하세요. 사업자가 들어가면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이 등록상을 정리할 그 정정상이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위에다가 쓰세요. 토지의 표시라고 고치면 OX다. X.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토지의 표시라고 쓰고 X라고 써요. X. 자, 번호를 붙입니다. 1. 등기필 정보. 2. 등기완료 통지서. 3. 등기사항 경명서. 4. 등기전산 정보 자료. 5번에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이 자, 줄 것입니다. 잘못 입력된 경우. 자, 마지막 줄에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마다 있다. 오더와이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는 9개지. 9개. 9개인데 마지막 거는 버리라고 그랬거든. 8개죠. 8개. 그 중에 8번에 나오는 게 잘못 입력된 경우. 그렇게 딱 되어졌어요. 통과.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잠깐 보면, 문제를 보면 이래 나와 있죠. 둘째 줄의 끝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그게 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 요렇게 풀죠.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시험 문제는 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 자,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어요. 이렇게 됐거든.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지. 그럼 여기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는 소유자 변동입니다. 변동.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지.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지.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 정리, 소유자 정리 이렇게 됐거든. 여기서는 이제 끝나.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지. 끝나는 게 아니고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 촉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만, 원래 한 개밖에 없거든. 이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답만 이야기합시다.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다시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는데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옛날에 뭐가 나왔냐면 소유자 정리가 나온 거예요. 소유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설표를 보세요. 등기 촉탁이잖아요. 그럼 답은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왜 지적공부를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등기 촉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원래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 자,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지. 달라졌으니까 장부를 바로잡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요. 그럼 결론은 토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다 이 말.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할 때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해서 신청. 그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알릴 필요 없지.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했어.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대위 신청해서 알려야 되나? 알려야지. 직권으로 해서 알려야 되나? 알려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는 시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렇게는.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소유자가 신청한 거 알린다, 안 한다? 안. 사업 시행자가 한 거 알린다. 대위 신청한 거 알린다. 그럽니다. 그럼 소유자를 정리를 했어요. 소유자를 정리를 해서 알린다, 안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 소유자에게 알린 거예요? 지적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알리잖아요. 그럼 화살표가 1이 가잖아요. 이거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이 지문에서 소유자 변동이 나오면 답 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 변동은 밑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화살표가 틀리잖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럼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묶으세요. 1번으로 갑니다. 지력 소관청이 줄 것이에요. 둘째 줄에 지번부 일부에 대한, 자, 죽었습니다. 지번을 변경. 지번 변경은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2번입니다. 둘째 줄에 이를 복구자만 줄 것이에요. 지력 공부 복구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3번에 지력 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4번에 둘째 줄에 지력 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그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의 첫째 줄에 보세요.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한 토지의 등록 말소 동그라미 칩니다. 뭘로 했다? 신청.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지적 청량의 대상에 대한 설명 옳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 1번에 신규 등록 전환 밑줄 긋습니다. 합병.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두 번째 갑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밑줄 긋습니다. 지목 변경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세 번째, 연속 지적도 줄 것에 잠깐만 놔두세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밑줄 긋습니다. 정비사업자에 대해 동그라미 치세요. 됐죠? 그럼 사업자가 들어갔죠?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제 말 잠깐만 들어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답은 이겁니다.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나오면 종류는 불문한다. 오더와이더 오. 요걸 항상 기억합니다. 이게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이든 사업자만 딱 나오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맞죠? 네. 요 청량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지적 확정 청량. 지적 무슨 청량? 확정 청량. 됐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이죠. 제 얼굴을 보세요.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이 아니잖아요, 그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번에는 연속지적도 있죠. 그거는 지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그건 답은 이겁니다. 도면을 컴퓨터로 복사해낸 거를 말합니다. 컴퓨터로 뭐 해낸 거? 복사해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청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우리 법 시간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13가지. 처음에 기초청량입니다. 기초청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청량.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지력공부, 복구. 요까지 딱 됐어요. 그럼 두 개 갑니다.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있다, 없다, 있지. 검사, 청량, 지적, 제조사, 청량,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지적, 무슨 청량, 확정. 이 속에 연속 지적도 있다, 없다, 없지. 위성점, 공공기준점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법의 청량의 대상 13가지를 명문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자, 19번으로 갑시다. 19번에는 몇 번? 자, 여러분들 1번이죠, 1번. 지력청량 수행에 대해 지력청량을 하였으면 죽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어로부터 청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OX다, XX. 자,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합니까? 자, 여기로 오세요.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도리사가 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검사는, 외우지는 마세요.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러나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의 경우에는 국장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그런 문구가 있다, 없다, 있지. 자, 우리는 국장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대. 그걸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이 없다면 지적소관청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시도리사나 지적소관청은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청량기를 보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두 번째 갑니다. 지적 청량 기준점 열람 발급 받아야 된다는 죽었습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시도리사 지적 소관청 오더와이더 세 번째 갑니다. 죽었습니다.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한 칸 밑에 지적 소관청 오더와이더 맞아요? 네. 5번입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그래, 따개가 외우고 있어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국어 시간입니다. 지적, 기준점이라, 기준점. 또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거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럼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맞죠? 네. 그럼 요렇게 나누면은 이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전부 다 지적 소관청이라. 또 요것만 딱 갖고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관리를 묻느냐, 열람 발급을 묻냐 이 말이거든. 그럼 물을 거는 발급을 묻습니다. 이 관리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니까 실무와 관계가 없어요. 열람 발급은 민원인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람 발급을 할 때는 시도리사도 되고 소관청도 되는 거. 모를 때는 항상 이래서요. 열람 발급은 다양해야 좋다, 다양하지 않아야 좋다. 다양해.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는 이거는 누가 한다? 시도리사. 그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거 시험에 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썼다는 말은 세 개를 더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포함. 그러니까 시도리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라면 오더와이더 그게 보기 2번의 지문이다 이 말입니다. 시도리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이래 놓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법대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렇게 하세요. 자, 20번으로 갑시다. 20번에는 몇 번? 얘는 뭐 쉬운 거죠. 그죠? 답은 3번이죠. 그죠? 심의 의결은 90일이다, 60일이다, 60일. 2번으로 갑니다. 30일 이내에 줄 거세요. 회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4번입니다. 7일 이내에 줄 거세요. 셋째 줄에 통지. 여기서 조심할 때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며칠? 5일. 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며칠? 7일. 그 다음에 5번에 90일 이내에 줄 거세요. 재심사 청구는 며칠이다? 90일.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통과. 자,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